연마제 성분 중에 탄화규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성분이 제품에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탄화규소의 경우는 국제암연구소에서 EA 발암 추적 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백티브입니다. 저는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면 연마제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식기세척기에 한번 돌린 다음에 바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식기세척기는 세척을 엄청 잘하는데 식기세척기로 씻었을 때 다 씻어내지 못한 연마제가 있다면 그게 요리할 때 나와봤자 얼마나 나오겠냐 하는 제 뇌피셜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닦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식기세척기로 닦는 게 더 깨끗하게 닦일 것 같은 제 뇌피셜도 있습니다. 연마제 좀 먹는다고 그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될까 싶기도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근거입니까? 하실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이런 건 근거가 될 수 없죠. 이건 그냥 해본 소리고 제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이 연마제로 사용되는 물질은 한 가지 종류가 아닙니다. 금속 연마에 사용되는 물질은 원래도 다양하니까요. 스테인리스 스틸을 연마하게 되면 보통은 스테아릭 애시드라는 지방산이나 알루미나 같은 성분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료들을 사용한 경우에는 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치과 영역에서도 사용되는 물질들인데 기공 작업할 때 쓰는 물질들입니다. 환자 입에 들어가는 기공물을 만들거나 표면을 연마하거나 표면을 거칠게 만들 때도 쓰이는 물질들입니다. 묻어나오니까 좀 찝찝해서 그렇지 그냥 인체에는 사실상 무해한 물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식재료로 쓸 수 없는 물질이니까 굳이 먹을 이유는 없습니다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인체에는 무해하나 먹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 정도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연마제는 다 괜찮냐? 그건 그렇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연마제 성분 중에 탄화규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성분이 제품에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탄화규소의 경우는 국제암연구소에서 EA 발암 추적 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인체에 대해서는 발암 증거가 제한적이나 동물 실험에서는 발암 증거가 있다고 보는 그런 물질입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도 다 이 탄화규소 이야기입니다. 이런 건 먹으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런데 이걸 먹으면 진짜 안 좋은 것은 맞을까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EA 등급 발암 추적 물질이라는 것이 대체 무슨 말일까요? EA 등급의 발암 추적 물질에는 붉은 고기나 튀김이나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가 있습니다. 미용사나 이발사나 야간 근무를 하는 직업 또한 EA 등급의 발암 가능성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EA 등급의 발암 추적 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떠오르는 발암 물질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등급을 매길 때는 물질 간 편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 마일드하다고 해서 다른 물질도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막 탄화규소를 비소나 성면이나 담배나 방사능 물질 같은 그룹 1 발암 추적 물질과 동급에 놓고 공포에 떨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 관점이었고 두 번째 관점이 있습니다. 탄화규소가 EA 발암 추적 물질인 것은 알겠는데 이게 어떨 때 문제가 되느냐?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도 가습기 살균제로 썼을 때 폐의 질환을 일으켰지 손 닦는 데 썼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탄화규소의 경우는 탄화규소를 생산하는 노동자에게 폐암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탄화규소를 생산하는 생산직 근로자, 그러니까 이걸 흡입하는 노동자에게는 폐암 위험을 실제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현상은 탄화규소 생산 노동자들 중 먼지 노출이 많은 근로자에게만 국한되어 나타났습니다. 다른 산업 분야에서는 탄화규소를 쓰는 사람들에게 폐암 위험 증가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탄화규소를 직접 생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 탄화규소가 들어간 제품을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조차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루 형태의 탄화규소를 포함한 먼지를 많은 양 폐로 흡입하면 폐암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이 정도 느낌인 겁니다. 사실 탄화규소를 생산하는 근로자의 폐암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보고는 예전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만 이런 노동자들은 다른 종류의 발암 추적 물질에도 동시에 노출이 되고 있었고 다량의 먼지를 폐로 흡입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화규소의 발암성에 대한 연구는 폐로 흡입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전부 다 이 정도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를 보더라도 탄화규소를 폐로 흡입하게 되면 폐섬유화나 폐암이나 중피종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결론이 있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먹었을 때는요, 먹는 건 상관없죠. 탄화규소를 먹었을 때 암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탄화규소를 먹는 상황은 아예 발암 추적 물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말입니다. 고춧가루는 먹을 수 있지만 그걸로 코 세척을 하면 병에 걸릴 겁니다. 성면은 흡입했을 때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한 그룹 1 발암 추적 물질입니다.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물질이지만 먹었을 때 독성은 크지 않아서 예전에는 성면 슬레이트에 삼겹살 구워 먹고 그랬죠. 가끔 식수에 성면이 섞이거나 동물한테 먹이는 실험을 해봐도
경우에도 먹는 걸로는 큰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그 무서운 성면조차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무서운 가습기 살균제도 손 닦을 때 쓰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경우는 반대라서 문제가 됐죠. 손 닦을 때 아무 문제 없어서 가습기 살균제로 썼더니 문제가 된 겁니다. 어떤 물질의 독성은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탄화규소를 많이 흡입하면 발암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지만 먹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탄화규소를 먹을 거냐 물어보신다면 제가 왜요? 탄화규소를 먹는 것은 암이 생길 가능성을 증가시키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탄화규소가 음식인 것은 아닙니다. 인체에 무해하다고 적혀 있다고 해서 김봉지에 있는 실리카겔까지 다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설거지하고 먹어야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혹시나 좀 먹어도 크게 상관없는 것을 막 먹으면 죽을 것처럼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연마제로 뭘 썼는지도 알 수 없고 금속으로 뭘 썼는지도 알 수 없는 싸구려 해외 직구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연마제 말고도 진짜 이상한 것을 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우는 진짜 잘 세척하고 써야겠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 들어본 업체의 제품이나 국산 제품들 같은 경우라면 스테인리스 스틸 연마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스테인리스 스틸 연마제는 먹었을 때 암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